네, 이렇게 해서 제주항공 현재 주가 상황과 함께 상장 소식 정리를 해드렸고요. 금요일이니까요. 바로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인데요. 하나금융투자의 김도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 많이 쾌차하셨나요? 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예, 오늘 또 아직 감기가 다 회복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출연하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저희 담당 PD와 작가가 굉장히 감동하고 있다는 걸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프닝 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좀 직접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11월 들어서 사실 어제 약간의 조정 빼고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가 확실히 좀 전환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11월 들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지난달까지 우리 증시를 짓눌렀었던 G2의 리스크가 최근에는 기대감으로 반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월 FOMC 이후에는 미국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경감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기대감으로, 정책 이후에 기대감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의 완만한 그 완화와 함께 원자재 가격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가중시키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좀 더 높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추세적으로는 밟아갈 단계가 많고 확인할 부분이 많지만 신흥국 경기를 억누르고 있었던 이러한 G2 리스크가 최근에는 기대감으로 좀 전환됐다는 측면에서 감안해 봤을 때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 어떤 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중국이 좀 핫한데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중전의 연장선상이었죠. 오중전에서는 이것만이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해도 가히 좀 배가 없는데요. 이자녀 정책입니다. 35년 만에 둘째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라고 일컫을 정도로 중국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유아용품 산업에 대한 우리 주주들의 각광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참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13차 5개년 개혁의 계획안이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어느 정도 승인받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13차 5개년 계획의 계획안 중에서는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났다는 점이 매우 좀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 중국 위안화의 그 SDR 편입 여부입니다. 물론 이달 말로 약간 시기가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SDR 편입은 가능하더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위안화의 SDR 편입은 결국 신흥국 통화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신흥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비전문가들에게 혁신이라는 단어만큼 추상적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혁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혁신이라는 부분이 다소 이제 언급만 했기 때문에 다소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차차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껴질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먼저 좀 가늠을 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기존의 인프라 투자, 물론 최근에는 과잉 논란까지 있지만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점, 즉 인터넷이 가미되면서 시장 개방이 좀 더 확대될 소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중국의 R&D 투자가 보다 좀 확대되고 지적 재산권 보호 같은 일말의 관련주들이 좀 더 곽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의 소유와 사용권을 좀 구분하면서 이전의 자유화를 좀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계획경제고요. 도농 간의 서로 간의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자유화로 좀 풀렸다는 점, 혁신적으로 풀렸다는 점이 향후 농촌의 현대화와 함께 양극화가 좀 극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문화 콘텐츠를 양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는, 즉 우리 증시의 시사점으로서는 중국의 문화 관련된 콘텐츠가 좀 더 가까워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는 국유기업과 그 금융개혁, 재정개혁이 동반적으로 혁신적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 부분은 이전부터 쭉 있어 왔던 부분인데 좀 더 이 다음 5년간의 로드맵을 보더라도 환경구제와 더불어서 이러한 금융자원화가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요즘에 핫한 중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미국 얘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와 비슷한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또 옐런 의장의 연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중요한 하나의 또 맥락이자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한 2번 남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원인 중 또한 이러한 결과로서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가 오늘 밤 우리 시각 우리 10시 반에 발표 예정인데요. 고용부의 그 10월달 비노 부분 취업자 수 증감이라든지 실업률, 즉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18만 명 내외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고용을 쭉 따져보면 10월부터는 미국 고용이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요. 따라서 연말도 쇼핑 시즌도 있기 때문에 미국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서비스업 고용이 추세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 단에서는 다소 좀 불안할 텐데요. 유가가 지금 45불 선에서 지속적으로 1년 넘게 기고 있고요. 미국의 셰일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제조업 단에서의 에너지 관련 고용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향후 10월 달부터 미국은 고용적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충만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만약에 제조업단에서의 부담과 정부 정책단에서의 부담으로써 미국 고용이 14만 명 밑으로 혹시 내려간다면 다음 주 월요일 시작부터는 시장에 좀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좀 속 시원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번에 좀 고용 지표가 기준치를 넘어설지 아니면 하회할지도 한번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과 미국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발표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경제 지표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는 매크로 차원에서는 한 2가지 정도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 지표인데요. 중국 관련된 경제 지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정책회의, 오랜만에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 관심이 가집니다. 중국은 10월달 대외 지표뿐만 아니고 물가 지표, 또 내수 지표, 토탈에서 다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순차적으로 대외 지표는 다소 좀 불안할 겁니다.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그 유가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수입이 오히려 하락폭이 크다. 그러니까 불황의 흑자가 지속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좀 우리와 좀 별반 종목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물가 지표가 나올 텐데 이 역시 원자재 가격 둔화로서 한국과 좀 별반 다름이 없는 이렇게 부진한 추이가 나타날 거다. 기대감은 수요일날 발표되는 중국의 내수 지표인데요.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투자 지표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전월보다 약간 개선이라든지 보합 수준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중국에서는 경기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 통화정책회의는 한국인데요. 금리의 인하라든지 동결 여부가 좀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번에는 이주열 총재의 물가에 관한 코멘트입니다. 지난달 물가 지표가 오랜만에 반등을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향후 1, 2% 초중반의 상승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기저효과가 발휘돼서 그러는데 이주열 총재가 우리 물가 수준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향후 토정책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와 통화정책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통화정책은 스케줄이 평소와는 좀 다르죠? 그렇죠. 이번엔 수능이 있어서 아마 1시간 정도 지연될 거로 보고요. 예.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우리 같이 이제 직장인들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기준금리 어떻게 될지 결정을 발표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쾌차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